베테랑 변호사의 법률 팁 All About 법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은요, 변호사님 강제 집행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소송의 목적은 이제 임의로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서 국가 권력의 행사인 결국 강제 집행이라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좀 궁금해 하십니다. 네. 승소했다는 것과 강제 집행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좀 다른 개념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부터 맞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강제 집행이라는 말은 집행 권한이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 청구권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근거에는 확정 판결, 화해 조서, 인락 조서, 조정 조서, 확정된 지급 명령 등이 있는데 이걸 받고도 채무자가 이거에 대해서 의무에 대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에는 승소 판결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밖에도 확정된 지급 명령이나 법원의 이행 권고 결정, 화해 권고 결정,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 또 가압류 가처분 명령이라든지 재판상 화해 조서, 조정 조서, 청구 인락 조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 증서까지 다양한 형태의 집행 권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변호사님, 그런데 패소했다고 해서 바로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승소 판결이 내려지고 또 이 판결서가 채무자, 즉 피고한테 송달이 된다면 채무자가 이제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임의로 이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끝내 이제 내가 재판에 졌지만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승소한 사람은 이제 강제 집행을 신청하게 되고요. 승소의 판결문이 저절로 채무를 이행하게 하도록 강제하는 건 아니고 승소한 사람이 별도로 강제 집행 신청이라는 또 하나의 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승소한 사람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신청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변호사님. 네. 그 강제 집행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 권한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면 그 부여받은 권한을 가지고 법원 또는 이제 공증인에게 집행문을 발급받아서 이를 집행기관에 제시하고 이제 서면으로 강제 집행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절차가 개시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강제 집행 전 또는 개시 이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제 변제했는데도 이렇게 네. 변제를 했음에도 강제 집행이 쭉 이어지게 된다면 이때는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 법 체계에서는 예상해서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민사집행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채무자를 위해서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 절차의 중단이나 정지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채무를 변제한 영수증, 가령 1억 원을 패소했고 1억 원을 전부 지급했고 상대방한테 영수증을 받았다. 변제 수령 증서라는 걸 받았는데 변제했다고 해서 당연히 강제 집행 절차가 정지되는 건 아니고요. 이 변제 수령 증서를 집행기관에 제출을 하면서 정지 신청을 별도로 해야만 하고요. 그다음에 변제하고자 해도 채권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 경우라고 하면 채무자가 법원에 채무 금액의 전액을 공탁하고 또 이 변제 공탁서를 제출하면서 강제 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제 집행 절차가 정작 개시된 후에 그 채무가 변제되면 보통은 채권자가 강제 집행 신청 자체를 이제 취하해서 집행이 종료되지만 이 절차가 이제 급박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채무자 신청에 의해서 그 집행을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베테랑 변호사의 법률 팁 All About 법 함께 했습니다.